네, 지금 계속 투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투표는 정리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행자분들께서도 확인하셔서 다음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요구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1등은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요금 인하. 네, 두 번째는요. 2등은 재벌 관세 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라. 1번 불판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차이가 안 나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2022년 윤석열 정부한테 손해보는 주민들은 딱 한 가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공서비스를 절대 민영화하지 말고 요금을 인하시켜라.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5일. 두 가지는 못 하나요? 왜 한 가지만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씩 봐 간단한 거 네, 자꾸 이런 식이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주민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토론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서대문 주민 5,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98%는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것부터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더 강력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한 가지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한테 딱 한 가지를 결정짓게 되고 투표 용지에서 주민들께 이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요구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 보시면은 국회에 대한 주민 요구안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 투표용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우상호와 김영호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고 11월 5일까지 주민들 앞에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은 쌈박질 그만하고 일 좀 하라 였습니다. 지금 연일 텔레비를 보면 현수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든 하면 난리든으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욕하면 욕하는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강대강 정치, 이 비정한 정치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 갑과 의뢰 국회의원인 김영호와 우상호 의원에게 주민이 명령하는 요구안입니다. 제출된 요구안 말고 혹시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은 다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노점상에게 벌금 대신 세금을 부과하라는 요구를 서구노련 부지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촌 이대학 등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저희 노점상들이 노점을 하게 된 계기 또는 사업실패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두세 번의 실패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영업을 산 기회가 되기 전에 모든 책임을 혼자 따나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노전에 볼 기회조차 없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 노점상분들은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그 뒤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노점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저소득 빈민 계층이 자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의 경제 생태계입니다. 노점이 저에게는 생계수단이지만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팔고 있는 떡볶이, 오뎅, 순대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는 학생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분들에게 아직 덜 유복하신 분들께 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식자재 값이 올라도 판매 가격을 많이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끼 외식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하는 이 힘든 시기에 못 가진 우리들만이 우리의 방식으로 이 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에게 오는 것이 불법이라 낙인이며 벌금이었습니다. 법은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만 만든 것이구나. 저희는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것이 노점상 생계보호법 위한 특별법입니다. 벌금이 아닌 세금을 내고 장사하고 싶다는 저희의 목소리에 5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발의한 법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싸우기 바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무작정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덜 가진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소리를 몸부림을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노점상 생계보호법 특별법을 논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번째 요구안은요, 책상머리에서 일하지 말고 선거 때만 코빼기만 보이지 말고 언제 주민들을 만날 건지 스케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라라고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혹시 국회 요구안에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함께 손 들고 의견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일부터 하라. 제출할 요구안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제출하면서 함께 국회의원실에 찾아가고 싶으신 분, 그리고 추가로 고민해보니까 이런 얘기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따로 같이 의견 제출해주시면 그것도 포함해서 네,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네, 의견 있으신 거죠? 그냥 말하겠습니다. 다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소개해주세요. 소개랑 같이 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주민이고요. 2년차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강서구에서 살고 있지만 서대문에 사실 더 오래 생활하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한 8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네, 거의 잠만 자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주로 그렇지. 생활거리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주민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요. 3회차까지 이런 주민 모임이 있었다는 게 몰랐고 알게 돼서 되게 반갑고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폐주 짓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행사처럼 간간히 TV에 나오기도 하고요. 서울대 학생이 광고판 만들어서 뭐 지원하고 몇 년 전에 있었죠. 딱 사라졌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청소기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밤새부터 하여튼 주무시기 시간 빼고는 다 거의 뭐 기계처럼 동네 폐유지가 나오면 싹 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부모 세대고 뭐 자식 잘 키워서 자식한테 봉양받으면 또 살겠지만 우리 국가의 근간을 현대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주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그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국가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진짜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우상호 국회의원 민주당의 힘있는 국회의원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이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봐왔다는 거라서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이게 치료당 1kg당 그 폐지 단가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한 14, 15년 전만 해도 200원대였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60원, 70원이었다가 요번 달에 2배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여튼 150원 되는데 현재. 그런데 벌써 20년, 30년에도 단가가 거의 들쭉날쭉하거든요. 50원까지, 40원까지 내려갔다가. 근데 이제 어른들도 일은 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이걸 당장 뭐 수혜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고 어떤 걸 주더라도 일이 없으면 사실 거기서도 자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에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100kg 정도 해도 지금 150원 해도 한 달에 100kg를 해도 15,000원밖에 안 돼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00배를 해드려도 한 달에 100kg 하면 150만 원 정도. 이것도 사실은 일하는 시간 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너희 국회의원들이 이 폐지 주민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을 세워라 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까지 받아서 5번째 요구안으로 추가해서 폐지를 짓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가 좀 더 정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당한 대가들. 정당한 대가. 네. 네. 한 지금 150원이니까 고정 지어서 뭐 15,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네. 결정을 해드려야 된다. 네네네네. 후려치기 하지 못하도록 폐지 주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법을 논의하라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5번째 요구에 추가해 주시고요. 네, 다른 대가 추가 의견 주시죠. 네, 6번째 요구로 추가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있었는데요. 같이 연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홍제동에 살고 있는 이시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 앞에 꿈동산 어린이집이 있고요. 제 큰애 아들과 딸이 있는데 큰애가 거기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근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 얘기를 합니다. 흡연자들 권리를 얘기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분들도 담배 피우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앞에,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앞에 공원에서 진짜 앞에 벤치에 담배 공짜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제가 구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교육시설과 인접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 담배 못 피게 금지를 막아달라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구정으로 한 300m 반경 내에서는 300m 반경이었고 100m 반경 안에서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100m 살짝 벗어나갖고 금연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이런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로 큰 문제합니다.
아기 키우는 아빠로서 또 모두 그래서 공감하실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시설 인근 반경 내 흡연할 수 있는 그 지역 거리를 반경을 좀 많이 줄여서 이제 확대를 해갖고 적어도 한 300m 이상 되는 거리에서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들을 많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지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린이 교육시설 부분에서 지금 현지보다 더 넓혀서 흡연존을 만들어라고 하는 정말로 요구까지 그거 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그래. 네, 이것으로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더 하고 싶은 요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요구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주시고 추가 제출 마지막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6가지로 국회에 대한 주민 요구안을 확정 짓고 큰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요구안인 구청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이블별로 증인들이 계실 텐데요. 25분 동안 토론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테이블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 실생활에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경제 위기, 생활 안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디에 사시는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제가 토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홍제 1동에 살고 있고요. 김지혜라고 합니다.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저는 홍제 2동에서 살고 있고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창입니다. 저는 홍제 3동에 살고 있고요. 오명식이라고 하고요. 연구자라서 한번 좀 지역의 누가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합의로 들여다보는데요. 지난 목소리 안 들려서 크게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작았어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의회와 구청,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런 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초능론으로 실제 좀 발표하려고 지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자치제 지금 회의 있었잖아요. 회의. 아니 저기 선거 있었잖아요. 그 전에 후보자들 나온 분들 한 절반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시의원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정당에서 뭔가 의제가 분명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표 던지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공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거의 그냥 던져주기. 네. 그리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주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정말 따져 묻는 이런 게 있어야 좀 바뀌지 않겠나.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에게는 그냥 묻지 마. 묻지 마. 그냥 그 사람 뽑으면 돼. 네가 이겨야 돼. 이런 논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문제가 뭐야?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어? 뭐 이런 거 논의한 적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떨어지긴 했는데 그분은 만나자고 했더니 네가 뭔데? 주민이다. 너 기자냐? 아니 기자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저한테 공격을 해서 누군지 얘기할 수 있나요? 떨어졌어요. 변호사였어요.
홍제3동 이쪽에 나온 여성 변호사인데 그분은 그렇게 쌀쌀맞게 국민의힘 그쪽에 또. 네, 국민의힘 쪽에 예, 예, 나왔던 누군지 알 것 후보인데요. 같아요. 예. 여성 굉장히 잘 먹고 예, 맞아요. 초등학교 왜 길게 하면 네,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그냥 던지는 방식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다반사지 뭐. 네, 네,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아니, 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오명숙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기업도 대기업차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제 연구에 좀 예.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연구자로서 제 역할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좀 도움 좀 주세요. 예. 네, 네. 예, 전 아까 이야기한 홍제 1동에 살고 있고요. 이재홍입니다. 제 이재홍입니다. 제자를 어이를 씁니다. 아, 다 아이를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홍원 1동에 사는 허둘미이고요. 돌보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일들이 이번에 그 구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 다 뽑혔잖아요. 이때까지 쏘갔지만 이번에는 또 안 쏘보려니 하고 했는데 한 가지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세 분 다 뭐냐? 홍원 1동에 그 버스 정차해 준다는데 정차가 안 되면 시간 단축이라도 해서 해주겠다는데 아무도 안 해줘. 완전 지역 버스를 타고 다녀. 그 사고객이 전부 다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 하여튼 내 이름은 그렇고 내 성함 좀 다시 한번. 허둘미입니다. 네. 우리 돌봄 우리 오늘 서명 받고 있었는데 아 그래. 이따가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냉천동, 천연동. 예. 네, 그쪽에 살고 있고요. 네, 글 쓰는 회사 다녀요. 아.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뭐 이게 잘 모르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제 이름이 김지혜인 만큼 지혜를 모아서 서대문의 이 생활 안정망에 대해서 아까 다들 이제 불만이 많으시니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 주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더 전달할 수 있을지 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5분이 10분부터였나? 35분까지 저희가 토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발언은 1분으로 조금 제한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많으시겠지만은 좀 압축해서 1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추가로 뭐 의견을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2페이지에 저희 논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그렇고 재벌들과 뭐 은행과 정유사들은 최대 이익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경제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22페이지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이 위기 사유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일단 지원을 한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는 이런 순으로 이제 서대문구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위기 사유가 좀 극단적인 위기 사유는 있긴 합니다. 화재, 그리고 중환 질병, 그리고 뭐 이혼한 때나 뭐 1개월 단전되어 1개월 경과된 때 이렇게 조금 극단적인 위기 사유들로만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이 한 가지가 들었었고요. 갑작스럽게 내가 이제 당장 내일
내일 내가 어떻게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 서대문구의 서민생활 관련 예산 2021년 결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 있는 서민생활 안정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저희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민생활 안정으로 아래 내려가 보시면 내역이 유통질서 확립, 가축방역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의 내용으로 서민생활 안정 카테고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들이 중요합니다. 유기동물과 뭐 길고양이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게 서민생활 안정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만약 나중에 이제 결산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아래 내용은 없고 서민생활 안정에 2억 원이 들었다라고만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뭐 어디에 쓰여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에 쓰여 있다. 근데 실제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피드백이 없잖아요. 네네.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 했다라고 했지 그에 따른 결과 보고 피드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과 같이 서대문 주민센터 갔다 왔습니다. 저기 홍제동 주민센터 갔다 왔고 가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그때 했던 뭐냐 세전수익이야 이건요. 세전수익입니다. 나왔던 거 소득 수준 지원 기준 보면은 중위소득 75% 이하 이것만 되면은 된다. 이거 중위소득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한 세전 25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차상위가 들어가려고 해도요. 이거는 이제 소득이 주 75%가 이 정도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월 세전 250만 원 정도 돼야지 이하가 돼야지 그나마 차상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가족 넷 있는 사람이 250만 원 한달 못 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서 이 대출 이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저거 딱 제 케이스인데 제가 위원장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했던 내용도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극단적인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 말고 지금 상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민생위기 생활안정 긴급 지원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 받지 말고 대출 필요 없고 돈 갚으러 이 대출 이자 내고 장사하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지원금 어떤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네. 힘들었으니까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 의견 이런 거 말고 진짜 응.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긴급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말고 또 어떻게 조금 필요한 정책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걸 이야기 나눌 때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작성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 23페이지 1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서대문구에서 있는 긴급 지원 정책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정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 이런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고 어떤 게 좀 더 필요할지 이런 위기 유통질서 상황에서 확립은 무슨 말이에요? 네? 유통질서 확립은 뭐예요? 이거는 저기 전진희 위원장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통질서 확립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거는 세부 정책 자체를 저도 확인한 건 아니어가지고 확인이 필요한 아마 내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것 같습니다. 유통질서라는 게 물건을 이제 받아서 이제 팔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도소매 얘기하시는 도소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중간에 너무 떼거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질서 확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결국 실제로는
시민들 아무도 느낄 수 없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맞습니다. 아마 저 취지일 거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나 그리고 여기가 네, 22년도 거니까 올해 22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잖아. 네, 이거는 네, 이제 네. 이년도 예산은 아마 지금 이제 심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22년도 벌써 23년이 다 근데 돼가는데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관행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품목으로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구청이. 그래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요구하기 전에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안을 지금 파일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최종 확인해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맞게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쁜주스 형님은 약간 좀 물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팡 이렇게 어디서 이제 착취를 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좀 근데 이거를 뭐 지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거를 뭐 단속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약속드렸던 시간에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테이블별로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기 나온 의견 외에 저희가 제출하고 하는 요구안들을 일단 5가지를 아래에다가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추가로 더 요구해 주실 게 있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정책 요구안으로 그동안 이제 주민분들께 받았던 내용으로 23페이지에 보시면은 5가지 했는데요. 그 지역 화폐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화폐 우리가 그 제로페이라고 서대문 사랑상품권 이런 예산이 이제 전액 삭감이 돼서 요거 예산 깎지 말고 지역 화폐 확대 및 캐시백 제도를 도입해라. 그리고 두 근데 이제 번째는 대출이자 지원 긴급자금 이거는 네. 나라에서 해줘야 될 그 한국은행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지 않나요? 왜 자꾸 대출하자고 있어요? 자꾸 빚내자고. 그러니까 빚내지 말고. 생색 내는 거야. 빚내갖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게 하고 이자는 너그 마음대로 막 올리든 말든 너그 마음대로 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2번, 3번, 4번이 다 긴급 지원금을 해주자라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긴급 지원 자금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지원하죠.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고민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희귀성 질병 지원책을 마련해라. 라는 이런 거를 의견을 주신 거세요,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그거를 요구안으로 만든 건데 이 밖에 또 다른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실 게 있으실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 안정망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출 좀 하지 말고, 대출하면 어차피 나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지원할 때 그 지원 기준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족 인원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회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중위소득 이런 부분. 그렇죠. 그래야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면은 가족 인원수별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는 주고 누가 안 주면 또 안 받은 사람도 피곤하니까. 아니, 계속 이 정책도 보면 거의 차상위 이하의 주민들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만 해주니까 어찌 보면 받는 사람들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층은 맞아요. 1도 혜택 못 보고 항상 빚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상위가 안 되면은 무슨 전부 다 무슨 국빈자가 되도록 국빈자가 되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아, 정부에서. 맞아, 수급자 되도록 강요하는 거야. 또 중산층을 좀 나아가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빚내서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 같아, 정부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출 시키지 말고 그냥 똑같이 나눠주라고요, 그냥. 네. 이 서대문 구청에 저 요구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떨까? 우리 그 마을버스 좀 정차해달라고. 네네. 그거 정말 그러면 필요하거든요. 다음 건으로
저희가 올리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요거 생활 안정망 관련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내는 거라서 이거는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근데 지금 다른 분들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지원을 할 때 불만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았어. 기준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하는데 일단 누가 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게요. 동물 관련 사업이 되게 많네요. 맞아. 정말로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갖다 넣어놓고. 제 생각은 동물권 옹호하는 단체들의 그런 단체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압력, 난다. 이것이 이렇게 일자강점까지 아니면 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네네. 저희가 이제 탁상 행정인 거지.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돌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지원금을 줄 때 좀 안산이는 이제 다른 지역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선택권을 주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보다 카드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이제 본인의 그러면 카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충전을 해줘가지고 지역 카페를 쓰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카드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기초지원금이고 결국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공과금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 판단에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먹고 이제 뭐 월세나 이런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먹는 거 부분이나 이제 공과금 부분에서는 그런 지역 카페 카드로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돈을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서 지금 3가지 가축방의 들고양이 유기동물 자체가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예산을 좀 더 붙여서 쓸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걸 차라리 이런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제 생각은 이거 유기동물 길고양이 이거는 없앴으면 좋겠다. 없애고. 뭐 필요하긴 할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 이거는 네, 이건 이제 또 요구 원하시는 또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거는 저도 이거 할 말 많아요 예산안에 진짜로. 있으니까 하되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할 것들을 오늘 논의하는 건데요. 저희가 무시하고.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아니, 추가로 나온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분 남았다고 하시니까 네. 질문 겸 네.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해야 할 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전체 요구안으로 올려서 여기 아니 계신 분들이 우리 새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서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1번에서 아까 지역 화폐 확대 및 캐시백 제도 도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임혁창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지역 화폐를 카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새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1번 내용에다가 카드 도입에 대한 것도 지역 화폐를 이제 카드로 활용하자라는 거를 추가해가지고 카드로 충전하자는 얘기잖아요. 네네 1번 의견을 다시 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다가 이제 뭐 카드 활용이라고 하면 네 카드 카드 활용 도입 진행이라는 네, 카드 도입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1번 저희 안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서 2번, 3번, 4번을 묶어서 우리 이재용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포함하고 우리 서들면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게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걸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제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편적 이제 세 번째로는 희귀성 지원책 마련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3가지로 좀 정리가 됐는데 이 밖에 또 더 제안하실 게 있으면 제안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희귀성 질병 지원책은 좀 되고 있을걸요. 법에 되어 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얘들은 약값 너무 비싸갖고 그러니까 지원책 마련이 아니라 지원책 강화. 확대.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3번 그거를 지원책 확대 강화
확대 강화. 희귀성 질병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장들이 그냥 꼭 하면은 그냥 이거는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되고 뭐 네. 희귀성이다 이렇게 비보험이 우리가 들어가는 기준 없이 그냥 막 돈을 많이 청구하고 우리는 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희귀성 질병이라는 단어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쨌든 희귀성 질병이고 갑자기 흔히 말해서 전염병이 돈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희귀성 질병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희귀성 팬데믹 질병에 아니었고. 대해서 범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질병의 병명도 있어요. 정해져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련이라고 없는 걸 추천하니까 이거는 확대 강화하는 게 맞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하면은 1번은 지역 확대 및 캐시백 제도 도입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카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2번은 이제 긴급지원금을 이제 이게 뭐지? 갑작스러운 우리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라는 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민생위기 생활안정, 병원비 등등을 포함하는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건 마지막으로는 희귀성 질병 지원책을 확대 강화하자라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것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표시를 할까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1번에 대해서 그렇죠.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네. 예. 두 가지를 네, 선택해 이제 주시는 것 세종시와 같습니다. 문의하겠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는 최종 빨리 할게요. 1번. 왜 자꾸 졸라? 다른 데다 못 끝나실 것 같아요. 1번. 네, 1번. 숫자 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아니 나는 이번. 아, 두 개. 두 개. 아니, 또 두 개. 투표해 주시면 하나 말고 두 개. 아, 세 개 중에서 두 개. 1번. 숫자. 네. 네, 전원 다 하셨고요. 네, 2번. 긴급지원금 선별 변제 지원. 2, 3, 4가 다 아니, 지금 1, 2, 3번밖에 안 2, 3, 나와. 4를 합친 이제 2, 3, 4. 긴급생활지원금을 네. 그리고 희귀성 질병 지원 확대 강화. 네, 한 표. 네, 압도적인 지원. 네, 결과로 1번과 2번을 우리는 그러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있던 긴급복지 지원 요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활용해서 우선 기준안을 제가 맞추고 문의하겠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한다라고 보편적 여기다 지원으로. 보편적 지원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추가를 해서 그쵸. 긴급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 주셨던 마을버스 정차 확대는 이거는 다른 수준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그리고 여담을 여기 논외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해서도 동물 관련돼서는 주인에 대한 책임이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 개 물려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길어하면은 똥을 좀 많이 싸잖아요. 관리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도 마무리하셨고요. 개들 데리고 나오는데 큰 개를 데리고 나와요. 저는 애들 있으니까 애들 안 데리고 먼저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청년들이 네, 완료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할 말이 많은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따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으로 구청 요구안이 다 투표안으로 완성돼서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체가 함께 구청 요구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잠시만 이 앞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월급 빼고 가을 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월급 빼고 그럼 다 같이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인생 위기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월급 빼고 올랐다. 인생 위기 해결하라. 주민
13페이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집에 있는 13페이지 선행용 도청에 대한 주민 요구안은 5가지로 구성됩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요구안은 20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 요구안 10개부터 심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의제 요구안 6, 7, 8, 90에 해당하는 요구안 10개를 심의하고 상위 합쳐서 10개, 상위 5등까지 된 것을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요구안에서 상위 5위까지 된 것, 그리고 의제 요구안 5위까지 된 것을 3차 투표로 해서 최종 요구안이 결정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아까 만장일치로 요구안이 됐다고 박수를 치셨는데요. 맞죠? 네. 네, 만장일치로 두 개를 딱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만장일치로 된 테이블도 있으신가요?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하나, 비율이 한 가지 만장일치로 됐다고 하시고, 네,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된 노동자도 만장일치로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만장일치로 된 단위들이 아마 상위에 링크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바로 투표할 준비 됐을까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상 요구안 바로 투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노동자 요구안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노동자가 두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들께서는 어떤 요구안을 밀고 계신지 한번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을 잘해야지. 여기가 이 장소가 문화체육회관이잖아요. 박사님이 딱 문화체육회관을 관리하는 곳이 세상 노동시 관리공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노동자고요. 여기 이제 요구안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자리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돌봄 노동자 직원들의 마련이랑 선행원 도시관리공단 운영화 말고 직접 고용 전환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큰 틀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행원고 공공기관 간접 고용 말고 직접 고용 전환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단 말고 선행원 관내 어떤 공공기관들의 똑같은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행원 관내 공공기관 전체가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상경이나 경배 이쪽은 대부분 간접 고용을 이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고용하시는 분들보다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별인 거라서 이런 거는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공고 관내 전체의 어떤 공공기관의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좀 이걸 문구를 좀 수정을 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도 완전 떨어뜨려서 같이 노동자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똑같은 요구안이 수정되는 것까지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놀라셨죠? 네, 많은 분들께서 그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그리고 공익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 노동에 대해서 간접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민영화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져라라고 하는 요구를 수정해서 제출해줬다라고 합니다. 네, 대상별로 청년, 노인, 노동자, 노점사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5개의 대상의 요구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준비됐을까요? 네, 바로 카톡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안이 투표를